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보험편입니다. 보험. 그래서 우리가 이 보험이라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험이다. 이 보험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냐면은, 많은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뭘 갖고 있느냐면은 위험입니다. 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위험에 대비하는 한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게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요. 이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내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습니다. 결국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그 수업을 잘 듣고 집에 가다 죽을지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또는 갑자기 내가 가다가 여러분들이 계단 내려가다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뭐냐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뭘 모으느냐?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로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이 모으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보험료라고 얘기합니다. 보험료. 그럼 쉽게 말해서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매달 뭘 내는 겁니까? 이렇게 보험료를 모아가지고 이걸 모아서 적립을 하는 거예요. 이 적립을 해가지고 이게 돈을 가지고 거대한 뭘 만드는 겁니까? 기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험료를 낸 사람 중에서 혹시라도 위험에 처해진 사람 중에서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보세요. 여기에서 사고가 나서 그럼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보험사고로 표현합니다. 그 보험사고가 나면은 이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들에게 그 보험 뭘 준다? 여기에 사고가 나면은 보험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냐? 누구나 다 뭘 가지고 있다?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럼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가 그걸 느끼는 사람들끼리 뭡니까? 비교적 적은 뭘 내는 겁니까?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를 납입해가지고 이 보험료로서 뭐하고 거대한 뭘 만든다? 기금을 잘 그럼 기금을 만들어서 이 기금을 가지고 혹시라도 보험사고가 난다. 그럼 보험사고가 일어나면은 그 사람에게 뭘 준다?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험료와 뭐가 나와서 보험금이 뭔지 딱 나왔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바로 기본적인 그 보험이야. 그래서 보험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상부상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얘는 봤어요. 이 상부상조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항상 밑에 깔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자동차 보험료를 지금 30몇 년간 내고 있어요. 네? 그 30몇 년간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데 사실은 자동차 사고가 나본 일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자동차 사고를 나본 일이 없다는 말은 결국은 나는 보험료만 열심히 냈지 보험금을 받아본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면 뭐요? 아깝다고 생각하면 이거 보험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은 나는 보험사고가 당하지 않았지만은 누군가는 보험사고가 났을 거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런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해소할 수 없지만은 어느 정도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의 상부상조 서로 십시일반으로 막겠다, 돕겠다 하는 이와 같은 것을 밑에 기저에 깔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험의 가장 기본적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옛날에 우리가 보세요. 친구들끼리 개한다 하죠. 개도 마찬가지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개금을 모아가지고 혹시라도 그 친구 중에서 누가 돌아가셨다든가 결혼한다든가 이렇게 있으면 바로 간혼상제 이와 같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서로 십시일반 도와주는 거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것이 하나의 과학적으로 이게 체계화시킨 것이 뭐라고 보면 돼? 보험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개가 확대돼가지고 그 개는요, 사실 그냥 친구들끼리 말로 하잖아요, 이게. 그래, 이거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체계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준 것을 가지고 말한다? 이게 바로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위험 관리, 항상 이제 위험을 이렇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게 보험이다, 이게. 그래서 이제 보험 보세요. 보험의 목적과 특성 칸이 나와 있죠. 보험의 목적이 뭐냐? 첫째 보세요. 예기치 못한 손실을 집단하라 하는 겁니다. 바로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이런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십시일반 뭡니까? 모인 겁니다. 모여가지고 형성된 것이 바로 이게 뭐다? 보험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보세요.
바로 위험의 분산이다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봐. 내가 어떤 위험을 처했을 때 뭐 전적으로 내 혼자 그 담당한다 하면 상당히 많은 그 부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뭐시요?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기구를 만들었다 하는 거요. 그럼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를 통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뭡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이런 위험을 서로가 뭔가 분산하는 하나의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 보세요. 위험의 전가다 하는 것이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보험가입자를 얘기하죠. 그럼 보험료를 내는 사람, 보험가입자들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누구라 하냐면 보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보세요. 요 사람은 보험 누가 되느냐면 가입자죠. 그럼 가입자는 뭘 내는 겁니까? 보험료를 내. 그 보험료를 내고 내 위험을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겁니다. 보험금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서 우리 요 사람은 이를 뭐라고 하냐면 보험자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그럼 이제 그 위협을 보험 가입자가 누구한테, 그래서 보험료를 낸다는 명목하에 그 위협을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겁니까? 바로 보험자, 보험회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보험회사, 보험자에다가 뭐 한다? 이 위협을 전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험이다. 또 하나가,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실손보상의 원칙이다. 합니다. 이거는요, 보험을 투기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실손보상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자동차가 파손돼서, 그럼 자동차가 파손되면은 자동차 수리비만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자동차 파손된 그 이상으로 뭘 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보상금을 주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치료비를 가면 치료비가 100만 원 왔으면 100만 원만 보상해 준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이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A 보험회사, B 보험회사, 실손보험 이렇게 막 들어가게. 그래가지고 여기에도 내가 사고 나면 뭐 1,000만 원, 여기도 1,000만 원, 여기도 1,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5개 들어서 그럼 사고 나면 5,000만 원 받는 줄 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내가 치료비가 5개 회사 들었는데 치료비 500만 원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500만 원, 여기서 500만 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5개 회사들이 많은 거예요. 100만 원에서 100만 원에서 100만 원에 500만 원 딱 주는 거예요. 이게 실손보상이야. 아니면은 투기꾼들이 모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5개 회사나 치료비 500만 원밖에 안 되는 5개 회사 10개 회사 들어가서 한 회사에서 여러분들 500만 원이면 10개면 얼마에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걸 막아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실손 보상의 원칙이다 하는 것. 또 하나가 이제 이게 바로 대수의 법칙이죠. 이거는요, 우리가 이 상부 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냐면 대수의 법칙이라 하는 겁니다. 이 대수의 법칙이라는 건 한마디로 이겁니다. 소수로 하나 보면 잘 몰라. 그럼 솔직히 말해서 내나 여러분들이나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예. 만약에 생각해봐. 내가 지금 1시간 후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 강의하고 있겠어요? 미친 짓이죠. 그걸 알면은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중에서도 내보다 먼저 죽는 사람 나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개인입니다. 개인이 언제 죽을 것이냐, 언제 다칠 것이냐 하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많은 숫자입니다. 그럼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국은 주사위를 보세요. 주사위를 던져보면은 처음에 뭐 1면이 나오고 6면이 나올 확률은 처음에는 확률이 맞지 않지만은 이것을 많이 결국은 던져보면요. 결국은 6면이 골고루 나올 확률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태어나는 애가 평균적으로 몇 살까지 살 것이냐 하는 것을 대충 예측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분명히 뭐냐, 태어나자마자 죽는 애도 있어요. 태어나서 1년 만에 죽는 애도 있어요. 태어나서 9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어요. 태어나서 10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 하는 거야. 그러나 결국은 누가 언제 죽을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누가 언제 다칠지는 알지 못하면 이거를 많은 사람들을 놓고 하면 데이터를 하면요. 그럼 1년에 몇 명 정도가 죽을 것이다. 1년에 몇 명 정도가 교통사고가 날 것이다. 1년에 몇 명 정도가 낙상사고가 날 것이다. 대충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대수의 법칙이라. 그러니까 결국 많은 사람을 특정 대상으로 삼으면은 어느 정도 실제치에 만다, 근접한다 합니다. 그러면 실제치에 근접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 하는 겁니까? 그걸 어느 정도 예측해가지고 이렇게 위험에 대비해서 몇 명 정도 죽을 것이다. 그럼 사망보험금이 얼마 나갈 것이다. 네? 그럼 몇 살까지 살 것이다. 그럼 생존보험이 얼마 나갈 것이다.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해서 바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겁니다. 산정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슨 법칙? 대수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험에서 위험입니다. 위험의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위험이라고 해서요. 이 위험에는 크게 여러분들이 보험 대상이 되는 위험과 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 위험이 있는데, 먼저 보세요. 순수 위험하고 투기적 위험 돼 있죠. 그럼 보세요. 이게 봐요. 이게 순수 위험이다. 순수 위험이다. 하는 거고, 투기적 위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원래 여러분들이 보세요. 투자를 하면 돈 벌 확률도 있지만 망할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항상 존재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투기적 위험입니다. 그러나 이 순수 위험이라는 것은 플러스가 없다 하는 거예요. 항상 마이너스 손실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무슨 위험이라 한다? 순수 위험이라 한다. 보세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순수 위험은 보세요. 조기 사망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교통사고, 이와 같은 것은 보세요. 사고 나면은 플러스가 나옵니까? 마이너스만 나옵니까? 마이너스만 나오잖아요. 화재가 나서 타고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다쳤어. 치료비만 나가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플러스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무슨 위험이라 한다? 순수 위험이라 한다. 여기에 대해서 투기적 위험 보세요. 바로 이익의 손실을 날 수 있는 건 주식 투자. 그럼 주식 투자해가지고 잘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덕 벌 수 있지만 잘못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 복권, 근데 복권 사가지고 로또 될 수도 있죠,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솔직히 여러분들 중에서 복권 사가지고 1등 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열심히 사기만 사잖아요. 그럼 플러스 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주식 투자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뭐라 얘기한다? 말하면 기본적으로 무슨 투자? 투기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투기적 위험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정태적 위험하고 동태적 위험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게 정태적 위험이다. 이게 정태적. 그 다음에 공태적 위험이다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 차이는 보세요. 정태적 위험이라 하는 거 보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 바로 시간에 따라서 사회 변동에 따라서 변화 관계없이 예측할 지금 자연재해라든가 인적 원인에 의한 화재, 상해 등 그리고 고의적인 사기라든가 방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뭐로 얘기한다?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무슨 위험? 정태적 위험이다. 동태적 위험 보세요. 그 밑 좀 쭉 내려가서 보면 바로 산업 구조가 변화되는가, 또 물가 변동, 그 다음에 생활 양식의 변화, 소비자의 기호 변화, 정적인 요인 등 사회의 동적 변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다. 이게. 그럼 여기서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동태적 위험이라 하는 것은 보세요.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노력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뭐냐. 이 보험에서는 이런 그 위험하고 이런 위험을 나누어 가지고 보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보험에서 취급하는 것은 순수 위험이라든가 정태적 위험입니다. 이것은 보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바로 투기적 위험이라든가 동태적 위험이라 하는 것은 보험 대상에서 만다 제외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위험에 대한 두 가지. 그럼 우리가 항상 이제 이런 순수 위험이든 투기적 위험이든 정체적 위험이든 동태적 위험이든 항상 우리는 뭘 가지고 있다? 위험을 안고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위험을 안고. 그런데 위험을 안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상호 서로가 돈을 모아가지고 뭘 낸다? 보험료를 내서 기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보험금을 지급받아가지고 그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뭐 할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이 보험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보험에서 특히 보험 대상이 되는 위험과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험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정태적 위험하고 순수 위험은 뭐가 된다? 보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얘들 둘이는 보험 대상이 되고 얘들 둘이는 뭐가 안 된다 하는 겁니까? 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여기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 대상이 되는 불확실성 위험의 조건 칸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바로 이런 위험의 조건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이제 위험이냐 하는 것이죠. 위험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다수의 동질적 위험 단위를 갖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이런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걸 갖고 있더라 하는 거야. 이런 불안한 마음을 위험을 안고 있더라 하는 거야.
솔직히 보세요. 내나 여러분 누구나 다 혹시 아플지도 모른다 하는 거, 병들지도 모른다 하는 거, 다칠지도 모른다 하는 거,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거, 이와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서로가 뭡니까? 같은 위험을 동질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보세요. 우연적이고 고의성 없는 위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면 보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안 된다. 방화했어요. 화재보험에 대해서 보험해 줄 수 없다 하는 거야. 살인을 했단 말이야. 이건 여러분들이 뭐 안 됩니까? 이거는 보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연한 사고가 돼야 됩니다. 예기치 못한 것이 돼야 돼요. 이렇게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위험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보험 대상에서. 위험이면 보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거 바로 항상 우연적이고 뭐가 없어야 된다? 고의성이 없어야 된다. 세 번째 보세요. 한정적으로 측정 가능한 손실이는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이 다쳤다. 그럼 치료비가 얼마 나올 것이다. 자동차가 파손되었다. 수리비가 얼마 나올 것인가? 뭐 알 수 있어야 됩니까? 그 손실에 대한 것을 뭐 알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요. 이렇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합니다. 측정. 그 다음 보세요. 바로 측정 가능한 그 손실 확률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보세요. 보험료를 측정하고 이런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대수업칙에 따라서 말할 수 있다고 해서 어느 정도 이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배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세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담 가능한 보험료. 만약에 봐. 아무리 좋은 제도를 하더라도 아니 내가 이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보험료 부담이 너무 많아.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해방 이후 6.25 겪고 난 다음 60년대까지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보험 제도가 좋다는 건 알지만은 보험료 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선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아침에 밥도 새끼 굶는 사람 많았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인사가 뭐였어요? 인사가 밥 먹냐? 아침 먹었습니까? 점심에는 점심 먹었습니까? 꿈에도 소원이 밥 새끼 먹는 거예요. 이게 나도 습관화 돼가지고 시골에 형님들한테 전화합니다. 하면 식사했습니까? 밥 굶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그래도 인사가 아직도 그게 습관화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이 보험료가 너무 지나치게 높아가지고 보험료 내는데 부담이 생기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보험료가 책정돼야 됩니다. 이게 여기에다 또 하나가 손실 중에서도 비재난적 손실이 됩니다. 이게 재난에 의한 손실은 보험에서 해결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었다. 거기에 대해서 사망보험을 주입해준다 하면서 보험에서 다 망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난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재난이라 하는 것이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이 있습니다. 뭐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자연적 재난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난, 또 특히 요새는 이제 사회적 재난, 자연적 재난으로서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요새는 새로 뭐가 나왔어요? 근데 미세먼지까지 재난으로 들어왔잖아요, 이게. 국회 통과됐어요, 이게. 그 미세먼지도 이제는 재난이야. 숨쉬기 힘들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재난적인 손실은 보험 대상이 아니다. 위험이 아니다. 비재난적 뭐가 되어야 된다? 바로 손실이 되어야만이 이게 보험 대상에서 얘기하는 보험에 뭐가 된다? 대상이 되는 위험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보험의 기능과 종류 강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험은 보세요. 이 기능에 어떤 기능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보험에서 이게, 보험의 기능이다. 이게, 여기에는요, 두 가지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능이 있어요. 긍정적 기능과, 그 다음에 뭐였냐? 부정적 기능이 있어요. 이 보험은, 첫째는 이게 긍정적 기능이 많겠죠? 긍정적 기능이 많으니까 보험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발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먼저 긍정적 기능을 보세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 사회보장제도의 보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우리가 이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게 이 사회보장제도에는 크게 뭐가 있느냐면은 국가가 하는 것이 있고 개인이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는 바로 국가가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것이 있어요. 국가가 해줘야 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4대 보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건강보험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산재보험이라든가 고용보험이라든가 요즘에 이제 하나 더 추가돼 가지고 바로 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보세요. 이거는 5대 보험이라 해가지고 뭐 장기요양보험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의 역할을 합니다. 누가는 국가가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재정적인 뒷받침을 토대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가입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게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국가도 하지만은 누구도 해야 되느냐? 개인과 기업도 해야 된다 합니다. 기업은 자기 회사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죠. 또 개인도 바로 국가가 모든 걸 해주겠다. 이렇게 대비해가지고 국가의 모든 걸 의존해서는 안 된다 합니다. 국가가 완벽하게 못 해주는 것을 누가 하는 겁니까? 개인이. 그래서 바로 여러분 개인들이 뭐 드는 겁니까? 각종 이렇게 연금보험이나 이런 걸 들잖아요, 이게. 그래서 각종 건강보험과 관련된 걸 보험을 든단 말입니다. 이게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사회보장제도의 그 역할을 국가도 하지만은 개인과 누구도 해야 된다 하는 겁니까? 기업도. 그래서 바로 이런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을 바로 담당하는 것이 뭐다? 이게 보험이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손해감소 동기를 부여해준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결국 우리가 뭐냐면요. 이게 보험료라 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요. 수지상등의 원칙입니다. 사고 많이 나면은 결국 이게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됩니다. 보험가입자들이. 왜? 보험금을 많이 줬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낸 돈 가지고 돈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게 보험이라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뭡니까 이렇게 그 사고 예방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뭡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해준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보세요. 기업의 자본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돼 있죠. 이건 결국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이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그럼 이게 거대한 뭐가 형성됩니까? 기금이 형성됩니다. 기금이 형성됨으로써 이를 통해 가지고 국가가 뭡니까? 경제 발전이라든가 이런 데도 뭐 할 수 있습니까? 기여할 수도 있죠. 예. 특히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처럼 산업 자금이 부족했을 때에 이런 보험금을 통해 가지고 이런 기금을 보험료를 모아 가지고 이런 기금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경제 개발이라든가 기업의 선순환으로 잘 활용됨으로써 이렇게 국가 경제 발전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은 기여를 한 겁니다. 특히 요새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연기금이라고 들어봤죠? 그래서 국민연금이라든가, 고용보험기금이라든가, 또는 국민연금기금이라든가,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금들이 보세요. 각종 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기업의 경영권에도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사주들이 지나친 행포를 부리는 것을 견제도 한다든가, 이게. 거기에서 수익을 통해가지고 또 재정 충당에 도움도 주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바로 그 나라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도 사실 부정적 기능이 있어요. 부정적 기능 두 가지입니다. 보험자 입장과 보험 가입자 입장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 보험자는 사실 기업이잖아요. 보험회사란 말이야. 주식회사라 하는 거야. 그럼 주식회사라 하는 것은 뭐냐? 회사의 이익을 너무 많이 지나치게 추구하면은 결국 누구한테 손해가 되는 겁니까? 바로 이 보험 가입자. 왜냐하면 이들이 낸 보험료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기금을. 사실은 보험회사가 지돈 가지고 한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험 가입자가 낸 돈인데 이들이 지나치게 뭡니까? 바로 사주 이익이라든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바로 주식회사다 보니까 주주 가치라든가 이런 데만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해버리면은 또 현재 다니는 직원들의 복지라 이런 너무 많이 신경 쓰면 결국은 보험료는요. 이게 운영비가 다 책정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게 보험료 안에는 영업보험료 안에는요. 바로 보험 사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돈도 있지만은 바로 그 직원들이 수금을 하면 수금비도 줘야 되죠. 신계약하면 신계약비도 줘야 되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사고 나면 사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챙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월급을 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데 너무 많이 써버리면은 결국은 바로 그 보험자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보험 가입자는 손해될 수 있어요. 또 하나가 보험 가입자도 마찬가지야. 이게 여러분의 도덕적 해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세요. 내가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면 내 몸을 내가 잘 했는데 좀 아프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병원에 가면은 치료비 나온다. 그럼 내 건강을 뭡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 다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먹으면 나쁘다, 담배 피우면 나쁘다, 다 하죠. 그렇지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보면 의사 친구들한테 내 얘기예요. 의사 친구들 저들 환자 보고는 맨날 뭐라해요. 술 먹지 마 있어. 또 뭐라해요. 담배 피우지 마 있어. 하면서 지는 뭡니까? 열심히 태우고 있잖아요. 지도 술 열심히 먹어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바로 이런 사실은 그 예방 활동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이 사고를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가 도덕적으로 여러분들이 뭐냐, 역선택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보세요. 나는 내가 지금 어떤 암을 발견해서 이거를 속이고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결국은 바로 내가 보험 가입하고 나는 보험료를 뭐 얼마 내지 않았는데 사고가 났어. 그럼 예를 들어 나한테 보험금을 지급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개인적으로는 덕을 봤어요. 근데 다른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추가로 뭐 내야 됩니까? 더 내야 되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이라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좋은 쪽도 있지만은 뭡니까? 부정적인 기능도 바로 보험자 입장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보험의 종류가 나옵니다. 보험의 종류. 이 종류는요, 이게 뭐 특별하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으로 표가 다 그려져 있잖아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뭐 특별한 이해를 내가 이유는 설명할 게 아니잖아요. 손해보험이 있어요. 손해보험에는 크게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요? 바로 배상책임보험과 재물보험이죠. 그럼 보세요. 이건 여러분 제일 쉽게 설명하면요. 자동차 보험 여러분 아버지 가입한 자동차 보험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보험을 통해서는 바로 배상보험에서 바로 여러분들 책임보험이라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무조건 가입해야 됩니다. 이 바로 대인과 대물이야. 그럼 쉽게 말해서 내가 자동차 운전하다가 상대방 차를 박아가지고 상대방 차에 수리비가 나왔어요. 그 대물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 줘야 된다 합니다. 그 다음에 차량에 탑승한 사람이 다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대인 배상을 해줘야 되죠. 이런 것이 바로 책임 배상입니다. 여기에 더 재물보험이라고 해서 내 차가 파손될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자손 들어봤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바로 대인과 대물은 상대방 차에 있던 사람을 배상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대인, 내가 바로 여러분들이 자손이라 하는 게 있어요. 내도 다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또 내 차도 파손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뭐라 한다? 재물보험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인보험, 사람에 드는 보험에는 바로 상해보험과 뭐가 있다? 생명보험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해보험은 글자가 들으면 뭡니까? 상해를 입었을 때, 주로 운동선수들이 많이 가입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명보험은 일반인들이 우리가 현재 여러분들 우체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 생명보험이야. 우체국에서 하는 보험은. 그래서 생명보험에는 보세요. 사망, 죽었을 때 보험금을 주는 거 사망보험이라 하죠. 그 다음에 생존, 살면은 생존하면 주로 이제 저축성보험 같은 거 생존했을 때 주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 살면 얼마를 받겠다 하는 것이죠. 내가 언제까지 죽으면 얼마를 주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망과 생존이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 섞인 것을 뭐야? 생사 혼합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험에는 크게 여러분들이 바로 손해, 재산적인 손해와 사람에 들어간 인보험으로 나눠진다 하는 거. 그 다음 우리 이제 손해보험 안에는 여러분들이 뭐 화재보험이라든가 해상보험이라든가, 이런 이제 글자 화재, 바다, 해상,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정보험, 그 다음에 장기 손해보험, 특정보험이라 되어 있죠. 이 특정보험이라 하는 것은 화재라든가 해상이라 자동차 이런 보험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제외된 것에 대해서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말한다. 특정보험이라고 얘기한다. 주로 여러분들이 뭐 항공보험이라든가 뭐 유리, 동물,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무슨 보험? 특정보험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인보험에서 이제 개인보험이라고 하는 거. 개인보험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생명보험에서 나오는 개인보험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명보험이라든가 그러니까 사망, 생존 뭐 이런 보험이죠. 이거는 내가 별도로 별로 크게 설명할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 보험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의 역사는요. 이게 사실은 이 시험 문제에 낼 이유가 사실 없어요. 우리나라 것만 알면 됩니다. 우리나라 것만. 유럽이 어떻고 고대 사회가 어떻고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있고, 건대식 보험이라서 여러분들이 이게 톤티보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러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것이 중요한 것이, 외국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하여튼 여기에 적어놔서, 이거는 내가 그냥 흐름이기 때문에 내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라고. 우리나라 생명보험 역사해가지고 이제 개와 보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보험이라 하는 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입니다, 개.
여러분들 보세요. 계금을 뭡니까? 모아가지고 개원들 사이에서 어떤 사고가 나서 아니면 결혼한다, 아니면 누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면, 그 사고가 났을 때에 그 계에서 뭡니까? 계금을 가지고 뭐 하는 거요? 이렇게 그런 필요한 십시일반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게 계약하는 거. 이게 체계화되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요? 보험이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역사에서 가면 많은 보가 나오잖아요. 고찰 보라든가 무슨 보. 이게 뭡니까? 바로 어려운 사람들을 서로 뭐 해주는 겁니까? 도와주는 것이 바로 뭐요? 이게 보잖아요. 이게. 이와 같은 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근대적 생명보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제 때부터 쭉 넘어가가지고, 현재 우리가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보험에 차린 거 이건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최초로 보험회사 만든 게 1921년마다 한상용 씨가 만든 바로 조선생명보험 주식회사라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최초로 근대식 보험이 바로 누구에 의해서? 한상용 씨에 의해서 1921년도에 조선생명보험회사가 설립되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되겠죠.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은 보험회사들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져서 IF 때 일부 보험회사는 이렇게 퇴출되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게. 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세계적으로도 보험 체계가 잘 이렇게 정비되어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죠. 그래서 외국계 보험에서도 우리나라 많이 들어와 있고,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더 보험회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영역을 확대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업하고 잘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우리나라 보험의 역사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보험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 지금부터 나오는 이제 내가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근데 보험의 가장 기본적으로 생명보험, 우측에서 다루고 있는 생명보험의 가장 기본이 누구냐?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일단 누구냐면은 이게 보험자입니다. 이 보험자하고 누가 있느냐면요. 보험 누구라 했어요? 계약자입니다. 이게. 그럼 이제 보험 계약자입니다. 계약자. 이게 요 두 사람 사이에서 뭐냐? 바로 보험 계약을 성립합니다. 이 계약이 체결돼. 그럼 이제 보험 계약이 체결되는데, 그럼 이제 보험자는 누구라 했어요? 요 사람은 누구라 해서 바로 보험회사입니다. 회사야. 그러면 우측 보험은 누굽니까? 회사가 국가가 되는 겁니다.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고 했어요. 우편사업과 여기 모든 것은. 그러면 여기서 바로 요 보험회사가 누가 된다? 보험자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계약자입니다. 요 보험계약자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 누구냐? 이거는 보험료를 많은 사람이니까 납부하는 사람이 바로 보험계약자가 되는 거야.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험계약자하고 보험자 사이에 이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이게 이제 계약이 무슨 계약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낙선계약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바로 요물계약이냐? 이런 문제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금을 앞에서 배울 때는요, 예금은 뭐냐면은 무조건 요물계약이라고 했어요. 예금계약의 성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직원이 뭘 해야 된다. 금원을 확인했을 때, 그러면 그 돈이 얼마 확인했을 때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 보험계약은요, 계약서 청약서가 있어요. 청약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험회사 승낙을 하면 됩니다. 그 보험료를 내느냐, 안 내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가 낙선계약인데 유물계약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보험료를 안 내도 됩니다. 안 내도 계약은 성립해. 그 대신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은 사고가 났을 때 뭘 주지 않아? 이걸 안 냈으니까, 보험료 안 냈으니까 사고가 났을 때 뭘 주지 않는다 하는 거야. 보험금을 주지 않을 뿐이지 계약이 성립 안 되는 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보험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보험 계약을 하는데 이 보험 계약도 여러분 배울 때 다 이래 배웠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부합계약이라 했죠. 이미 보험회사에서 뭐가 있다고 했어요? 청약서를 다 만들어 놨다고 했죠. 그 청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보험가입자는 필요한 곳에 몇 군데 뭐 하는 겁니까? 사인을 한다고 배웠어요. 그래 부합되면은 사인하는 거야. 이 사인을 하면은 뭐 된 거야? 계약이 성립된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내면 보험사고 났을 때 보험금을 받는 것이고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은 사고 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뭐냐? 이 보험 계약자가 있는데 여기서 누구냐면 누구냐? 피보험자가 있어요. 이게 피보험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내 생명과 내 신체를 담보로 맡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피보험자야. 담보로 맡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보세요. 보세요. 보험 계약자하고 여러분들이 피보험자가 동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보험 계약을 하고, 내가 죽으면, 내가 다치면은 보험금을 얼마 받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약을 맺어. 그러면 보험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겁니다. 일치. 그러면 이제 바로 보험 계약자하고 보험 가입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보험 계약자야. 그래서 우리 아들을 피보험자를 한 거야. 그러면 우리 아들이 다쳤을 때에, 또 우리 아들이 사망했을 때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보험료는 내가 낼 테니까, 너는 보험금을 주고, 누구한테 내가 다치면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가 같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생명의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기 생명의 보험.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전체 이거를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보험 계약자고 피보험자가 우리 아들이야. 그러면 타인 생명의 보험이라고 합니다. 타인 생명의 보험.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 보험 계약자하고 또 누가 있느냐면은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험 누가 있느냐면은 보험 수익자가 있습니다. 수익자. 그럼 여기서 보험 수익자는요,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보험 수익자가 됩니다. 보험 수익자가. 그럼 보세요. 이 보험자는 보세요. 사고 났을 때 여러분들이 뭐를 지급해야겠어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사람이 보험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는 뭘 내야 된다고 했어요? 보험료를 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보험료를 납입해야 될 사람이 금방 이 보험 계약자가 보세요. 내고 피보험자가 내야. 그러면 내가 다쳤을 때 보험금을 내가 수령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 수익자도 나야. 그럼 보험 수익자하고 보험 계약자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보험 계약을 했어요. 그럼 내가 사망하면은 그 보험금은 우리 아들이 받아가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험 수익자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보험 계약자하고 보험 수익자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보험 계약자입니다. 이 보험 계약자는 보험 수익자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보험 수익자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 계약자나 돈 낸 사람이라고 해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야. 그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험 수익자를 자기가 지정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뭐 할 수 있다. 변경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험 계약자입니다. 그 대신 이런 경우야. 보험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동일해. 그럼 예를 보세요. 내가 보험 계약자고 내가 다쳤을 때입니다. 그럼 보험 수익자를 나를 지정할 수도 있고 와이프를 지정할 수도 있고 아들을 지정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 보험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보험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요 보험 계약자가 A 내고 피보험 우리 아들이야. 그 보험 수익자를 우리 와이프에서 달러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요 피보험자에게 뭘 봐야 동의를 봐야 됩니다. 또 하나 옵니다. 바로 보험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또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우리 아들이 피보험자 해가지고 보험 가입하려고 하면 우리 아들이 뭐 됩니까? 동의서가 그 안에 동의하는 난이 있어요. 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바로 우리가 보험 계약자하고 피보험자하고 보험 수익자의 차이점이야. 그러면 보험 사고가 나면 보험자는 보험 수익자에게 뭘 한다? 보험금을 지급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내가 이런 얘기했어요. 보험 계약자는 보험 수익자를 말할 수 있고 지정도 할 수 있고 변경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그 지정도 할 수 있고 변경도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만약에 이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겁니다. 그때는 이제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 수익자가 이제 그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 사고가 났다 합니다.
보험사고 났을 때를 보세요. 바로 사망보험입니다. 그럼 보세요. 보험 수익자를 내가 지정하지 않았는데 내가 죽었어. 그러면은 바로 내 보험 계약, 보험 수익은 내 재산을 뭐하는 사람, 상속자가 받아갑니다. 그래서 사망보험은 누구다? 바로 피보험자의 누구? 상속인 요 피보험자. 그럼 내가 피보험자야. 내가 보험가입 계약자고 내가 피보험자야. 그럼 내가 사망해서 그럼 내 재산을 상속하는 사람이 보험 수익자가 됩니다. 두 번째, 생존보험이죠. 생존보험은 살아있단 말이야. 다쳤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줘야 돼? 이거는 보험 누가? 계약자가 줘갑니다. 생존보험은 누가? 보험 계약자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치료비입니다. 치료비. 그럼 요 사람이 다쳤잖아. 요 사람이 피보험자이기 때문이야. 그럼 요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요 사람이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누가? 피보험자가 주로 뭡니까? 이렇게 치료비라든가 이런 상해비, 입원 수술 이런 비는 바로 피보험자가 받아간다. 만약 요거나 그게 됩니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를 맞지 않았다. 지정하자. 지정했으면 당연히 뭡니까? 보험 수익자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지정하지 않았으면 사망보험은 피보험자의 누구? 상속인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존보험은 누구? 보험 계약자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질병이라든가 이런 치료비라든가 수술비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누가? 바로 피보험자가 누가 된다? 수익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것을 연결해서 같이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기타 이런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 보험 중개사 돼 있죠. 그 보험 설계사라 하는 건요, 특정 보험회사나 보험 대리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소속해서 보험을 계약하는 사람을 가지고 누가 한다? 보험 설계사. 그러면 우체국보험과 우체국 FC로 얘기합니다. 우체국에 소속돼가지고 우체국 보험만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보험 설계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보험 대리점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보험을 대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바로 계약 체결권, 고지 수령권, 보험료 수령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이게 그래서 특정 보험회사에 무슨 대리점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보험마다 대리점. 그 보험 중개사입니다. 이 보험 중개사는 뭐냐면은 보험 설계사와 다른 거야. 보험 설계사는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다 했죠. 그런데 이게 보험 중개사는요, 특정 보험회사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갖다 놓고 그 손님이 오면 여러 개의 상품을 비교해 놔놓고 손님이 가장 선호하는 그 회사에다 뭡니까? 보험을 이렇게 중개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보험 누구라 한다? 중개사라고 얘기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림은 제가 좀 모양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을 여러분들, 보험회사는 뭐다? 보험자고 뭘 지급할 사람이다? 사고 나면 보험금을 지급할 사람이고,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람으로서 뭐를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된다? 보험료를 납입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계약자하고 피보험자, 보험계약자하고 보험수익자가 같을 수도 있고 말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말할 수 있다. 지정이나 이런 것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이 보험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험에서 이제 보험의 요소 하는 것은 보험 목적물 나와 있죠. 보험 목적물,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을 계산하기 때문에 요 피보험자의 누구다? 피보험자의 신체, 생명이죠. 그 신체라든가 생명이 뭐가 된다? 보험에 뭐가 된다? 목적물이 된다 하는 거예요. 보험사고죠. 보험사고라 하는 것은 보세요. 이제 여기에 사고가 나면 뭘 해야 됩니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가, 그럼 보험 청약서, 계약서에서 쓰여 있는 그런 사고나, 그럼 내가 이를 사망했다면 사망하든지, 내가 다치면 다쳤든지, 암을 걸리든지, 이렇게 해야만이, 그래서 요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무슨 사고가 나야 된다? 보험사고가 나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말한다? 보험사고라 얘기한다. 그 다음 보험기간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요거 보험기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험료입니다. 요것만 좀 구별할 줄 알면 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하고만 다릅니다. 그럼 보세요. 이 보험기간은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기간,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은 책임을 지다. 그럼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그럼 보험기간은 언제입니까? 종신이야, 종신. 죽을 때까지야. 내가 80세 보험에 들어서 그러면 언제까지? 내가 80세 될 때까지가 보험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험회사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지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그 기간을 가지고 보험기간. 그
보험료 납입 기간은 뭐, 요런 보험료를 언제 낼까지 이런 거야. 그러면 쉽게 말해서 내가 보험료를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일시납입니다. 그럼 일시납하면 한 번에 내고 1년간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종신까지 보험료를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험료 납입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봐. 보험기간은 예를 들어서 종신이라고 봅시다. 종신. 내가 죽을 때까지야. 보험료 납입은 예를 들어 20년간만 납입하겠다. 20년간만. 그러면 20년간 납입하겠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보험기간보다는 보험료 납입이 짧다 하는, 이걸 이제 단기납, 단기. 이게. 그 다음에 보험료 납입기간하고 보험기간 동일합니다. 요걸 가지고 전기납, 전기간 동안 뭘 낸다? 보험료를 납입한다 합니다. 전기간 동안. 그래서 이게 전기 후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보험료 납입기간하고 보험기간 일치하면은 요걸 가지고 말하고 전기납, 전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명보험료 대체적으로 단기납입니다. 왜? 내가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내가 젊을 때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종신을 생각해봐. 나이가 들어가지고 수입이 없을 수 있단 말이야. 그때도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된다면 부담이 된다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뭐냐, 평균보험료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게 자연보험료하고 그 다음에 평균보험료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하면 됩니다. 평균. 이게 자연보험료다. 이건 뭐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가 오늘, 내일, 모레 가면 갈수록 죽음에 가까이 갑니까? 멀어집니까? 가까이 가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죽으려고 삽니다. 사실은 따지면은 죽는지 뻔히 알고 있잖아요. 언제 죽느냐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보세요. 바로 이 자연보험료는 사망보험 같은 경우는 갈수록 나이가 됨을 들어서 죽을 가능성이 많아. 높아져. 그러면 당연히 보험료 따라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연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란 말이에요. 이 보험료가 사망의 사고 높아져 가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주로 평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해서 봐. 젊을 때는 사망할 위험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많이 내는 거야. 미리 많이 내놓는 거야, 이렇게. 내놨다가, 그 다음에 사망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으면은 보험료가 높아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때 미리 내놓은 것을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만회해 주는 겁니다. 미리. 그래가지고 전체를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80세 보험을 들었다면 지금부터 80세까지 이거를 전체적으로 계속 올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전체 평균을 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젊을 때는 뭐하고 좀 더 내놨다가 늙을 때는 뭡니까? 좀 적게 내가지고 이거를 보험료를 평균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바로 자연보험료하고 무슨 보험료라고 한다? 평균보험료라고 해서 우리나라 보험은 대다수가 단기납을 합니다. 단기납을. 그래 내가 소득이 있을 때 많은 거 짧게 많이 내고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뭡니까? 나이 들어서 뭡니까? 보험료를 내지 않고 그래서 이게 주로 보험기한과 보험료 납입이 일치하는 전기납보다는 주로 무슨 납? 단기 보험은 종신, 그 다음에 보험료는 한 20년간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내겠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험료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이제 바로 단기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 이제 용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시면은 이 보험에 대해서는 쉽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이게 그래서 구성 요소에 대해서만 조금 이해하시면은 뭐 시험 문제에 뭐 이런 앞에 보험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위험에 대비하는 게 보험이다 하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 생명보험의 그 기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 보험료를 어떤 방식으로 이게 책정해가지고 보험료를 이렇게 부과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등등에 대한 내용을 수업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